거듭제곱, 거듭제곱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거듭제곱, 거듭제곱근. 자, 실제로는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우리 중3 1학기 때 처음 배웁니다. 그쵸? 중2 때랑 중2 1학기랑 중3 1학기 때 처음 배우는 건데요. 거듭제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숫자 A를 우리 2번 곱하면 뭐라고 하죠? A의 2제곱이라고 하죠. 3번 곱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A의 3제곱이 되죠? 그런데 이거를 몇 번 곱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n번 곱했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의 n제곱이라 하고 이런 거 뭐라고 해요? A의 거듭제곱이다 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 곱했든지 모르실 때 그냥 통틀어서 A의 거듭제곱이다 라는 말을 표현을 쓰거든요. 자, 두 번째 지수법칙입니다. 자, 우리 중2 때 배웠던 지수법칙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수법칙은 첫 번째 밑이 같을 때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같을 때 이 두 가지 케이스일 때만 지수의 법칙을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밑이 같으면 곱하기 하면 지수끼리 어떻게 합니까? 더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누기를 하면 지수끼리 어떻게 하죠? 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예를 들어줘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A의 2제곱 곱하기 A의 3제곱을 하면 이게 A의 5제곱이 되는 겁니다. 지수끼리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누기를 해볼게요. A의 4제곱 나누기 A의 2제곱입니다. 그럼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고 했죠? 뺀다고 했죠.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A의 2제곱이 됩니다. 4 빼기 2니까 맞습니까? 두 개 빼면 됩니다. 그냥 자, 빼면 4 빼기 2가 되는 건데, 자, 문제가 있어요. 지수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가 같으면 네, 1인데 지수 법칙에 따르면 두 개를 빼니까 0제곱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자, 포인트. 지수가 0이면 무조건 얼마다? 1입니다. 애들 순간적으로 시험 때 긴장하면 많이 하는 게 이걸 0이라고 써서 많이 틀립니다. 순간적으로 긴장해가지고 A의 0제곱이 1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A 0제곱이 1입니다. 시험 때 긴장하면 0이라 써갖고 틀린 애들 좀 제법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 뒤에 있는 지수가 클 때예요. 예를 들어서 A의 2제곱 나누기 A의 4제곱 합시다. 실제로 나누기를 하면 역수에서 보면 A 2제곱분의 1이 되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지수끼리 빼면 어떻게 돼요?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실제로 무슨 말입니까?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랑 A 제곱분의 1이 똑같았다 소리 아닙니까? 자, 여기서의 포인트. 지수에서 빼기가 있으면 뭐 하겠다는 소리예요? 역수를 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수가 빼기 있다는 건 역수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거는 A분의 1과 똑같다는 소리가 됩니다. 진짜 빼기가 아닙니다. 역수의 의미입니다. 역수. 우리 앞에서 우리 역함수 배웠잖아. 인버스, 마이너스 1.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지수에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역수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뒤에 넘어가면 지수가 굉장히 분수로 복잡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계산할 줄 모르면, 이렇게 바꿀 줄 모르면 문제 못 풉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실제로는 얘를 이렇게 바꿔서 많이 풉니다.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알겠지? 꼭 기억해줘야 됩니다. 다음 가로가 있으면 이게 지수끼리 어떻게 합니까? 곱하기를 하죠. n 분배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지수가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로 합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배보다는 합치는 경우가 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분수로 나와도 이 n제곱 있으면 지수, 분모, 분자에 똑같이 분배할 수 있고요. 딱 똑같다면 하나로 합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거는 4번과 5번은요. 나중에 우리 수열 단원에서 맨날 나옵니다. 4번과 5번은 수열 단원에서 맨날 씁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자, 이제 이거는 뭐 중2 때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자, 이제부터가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거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개념 진짜 잘 이해해야 돼요. 개념을. 자,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필기해놓은 이걸 보면서 같이 해볼게요. 고2가 아니고 고1 이렇게 이렇게.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 거듭제곱근인데 우리 이거 첫 줄 보는 거 어디서 배운 거죠? 이거 중3 때 배운 거 기억납니까? 혹시 중3 때 우리 루트 처음 배울 때 맞습니까? 자, 우리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요. 중3 때 배웠던 것부터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x제곱이 a라고 하잖아요. 자, 이때 우리가 a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선생님이 조금만 정의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자, 거듭제곱근 또는 루트라는 게 왜 등장하게 됐냐면 이런 개념입니다. 만약에 x제곱이 4라고 한다면 x는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이런 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수학자들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어떤 숫자를 제곱했더니 5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 숫자 중에서는요,
제곱해서 5가 나온 숫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로 나눠보면 x가요 2.235하고 무한소수가 나와요. 그러면 매번 그러면 어떤 숫자를 제곱했을 때 5가 나오는 이 x값 쓸 때마다 무한소수로 표현할 수가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호로 통일하자고 약속을 한 겁니다. 뭐라고 통일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그냥 루트를 지붕을 씌워버리면 이 숫자를 제곱하면 5가 나온다고 약속을 하자고 한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이게 루트라는 제곱근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곱근이죠. 왜? 제곱을 하면 루트가 사라지서 안에 있는 값 5가 나와요. 그래서 제곱근이에요. 제곱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고2 때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훨씬 많은 숫자들을 제곱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듭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어떤 숫자를 제곱했을 때 5가 나와서 루트를 씌웠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는 뭐가 숨겨져 있는 거냐면요. 이 루트 앞에는요. 2라는 숫자가 숨겨져 있어요. 실제로는 생략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야. 이거 생략한 건데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풀면 다 틀립니다.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이거. 왜냐면 루트의 기본은 2제곱이라서 그랬어요. 제곱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략을 하는 거예요. 우리 x 개수가 1이면 생략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냥 생략을 하는 거. 왜? 당연하기 때문에. 근데 2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기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이 5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뭐라고 쓰는 거예요? 세제곱은 5라고 해서 3을 반드시 이렇게 기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얘는 제곱을 하면 5가 나왔다는 거죠. 얘는 얼마 해주면? 세제곱을 해주면 이 내부에 있는 숫자인 5가 튀어나오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야. 즉, 이 앞에 있는 숫자만큼 제곱을 해주면 내부에 있는 숫자가 그대로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를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알겠죠?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자, 동계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면 얘기해야 된다.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자, 아주 중요한 원리를 또 하나 설명을 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잘 들어야 돼. 이거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뒤에 우리 지수 연산하는 거 엄청 쉬워집니다.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자, 선생님이 중3 1학기 때 학생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루트나 아이가 지수로 바꾸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루트 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아이 루트를 지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2에 얼마가 될까요? 2분의 1제곱이 돼요. 자, 그럼 궁금하죠? 선생님 왜 루트가 2분의 1제곱이죠? 생각할 수 있죠. 그 이유는 이 아이가 제곱근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아이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루트가 사라지고 내부의 숫자 그대로 나온다고 했죠. 자,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제곱을 하면 이거 어떻게 돼? 약분되죠.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죠.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루트라는 아이가 지수로 바꾸면 얼마였다는 거야? 2분의 1제곱이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원리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2가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얘 지수로 바꾸게 되면요. 이게 3분의 1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세제곱을 하게 되면 탁탁 벗겨지니까 그래서 2가 그냥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거듭제곱근이라는 건요. 이 거듭제곱근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모든 걸 다 결정하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해됐죠? 기본적으로 루트라는 건 2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곱을 하면 루트를 벗겼던 거고요. 만약에 세제곱근이 되면 뭐 하면 된다? 세제곱을 하게 되면 루트를 벗겨서 내부의 숫자 2가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원리가 이래요. 그럼 5제곱이었으면 5제곱근이었으면 5제곱을 해주면 루트를 벗겨서 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해되죠? 이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제곱근 지수로서 계산을 해주면 굉장히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3 때 배울 때는 허수를 안 배우잖아요. 그쵸? 허수를 안 배우기 때문에 우리 실수의 범위에서만 배우게 됩니다. 자, 실수의 범위에서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냥 제곱을 없애면서 풀마루트를 씌우면 이게 제곱근이었어. 그래서 애들한테 외우라고 할 때 제곱을 없애면서 풀마루트 씌워라고 많이 얘기했었어요. 자, 근데 우리 이제 뭘 배웠죠? 고1 때 허수를 배웠죠. 허수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요. 실수의 범위일 때 거듭제곱근을 구하는 것과 허수의 범위를 포함해가지고 거듭제곱근을 구하는 두 가지 유형의 시험이 나오게 돼요. 근데 허수라고 말을 안 줘요. 그래서 애들이 다 실수 범위를 구해서 체크했다가 답을 다 틀리게 돼요.
이거 객관식 문제로 보통 나오고요. 기억, 니은, 티끌리를 고르는 문제로 나오는데 보통 엄청 틀립니다. 선생님이 시험 문제 때 엄청 강조하는데도 틀려와요. 이런 거 틀리면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3등급이 이제 못 받는 거죠. 왜? 남들 다 맞추는 문제인데 틀리는 거잖아. 자, 보세요. 자, 실수의 범위에서 x의 n제곱이 a일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듭 제곱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제곱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조심해야 될 거는 이 거듭 제곱근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 나눠서 선생님 생각을 할까요? 얘가 짝수잖아요. 그럼 x가 음수가 돼도 뭐가 돼요? 제곱하게 되면 플러스로 바뀌죠. 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일 수가 있고요. 차수가 홀수면 어떻게 돼요? 네, 빼기 그대로 나와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그럼 설명을 정확히 해볼게. 자, 예를 들어볼게. n이 4라고 해볼게. 쉽게. 그럼 예를 들어서 x의 4제곱이 예를 들어서 16이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x는 얼마가 될 수 있을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의 4제곱을 하면 16이 나오잖아. 왜? 빼기도 4제곱을 하면 플러스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풀마가 붙을 수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 볼까? n이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었다고 한번 해봐요. 마이너스 8이라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2를 세제곱한 거 아닙니까? x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즉 빼기 부호가 그대로 튀어나와요. 즉 무슨 쉽게 단순하게 생각 이런 거예요. 홀수의 제곱이 되면요 자기 부호를 그대로 가져가요. 빼기면 빼기, 플러스면 플러스 그대로 가져가요. 자, 마이너스 8이니까 빼기 부호 그대로 가져갔잖아요. 플러스였으면 플러스 맞죠? 당연히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n이 홀수일 때, 홀수 차수일 때는요 풀마가 못 붙어요. 자기 부호를 그대로 가져가요. 맞죠? 근데 짝수면 어떻게 돼요? 풀마가 붙으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구분해줘야 돼요.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구분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나오는 이 값이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를 또 구분해줘야 돼요. 자, 짝수일 때부터 해볼게. 만약에 n이 짝수야. 이걸 봐봐. 자, 그럼 당연히 풀마 a가 지금 0보다 크다는 건 0보다 16인가 0보다 크죠? 그럼 풀마 이 두 개 나오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만약에 x 4제곱이 0이래요. 그럼 x 뭐밖에 안 돼요? 0밖에 안 되죠? 0이라서 0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물어볼게. 어떤 숫자를 4제곱했는데 마이너스 16이 나올 수 있나요? 없죠? 실수의 범위에서는 없어요. 허수면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개수가 없어요. 얘는 거듭제곱은 실수 범위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방금 무언가를 제곱해서 음수 나오는 거는 허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홀수일 때는 플러스면 플러스 그대로 나오고요. 0이면 당연히 0이고요. 당연히 음수면 음수 그대로 나와요. 맞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이거 말이 이상한데요 하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이거 예를 하나 들어줄게.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줄게. 자,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3제곱근 마이너스 5라고 해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 홀수 차수 맞고 음수인 거 맞지?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럽니다. 선생님, 루트 내부에 음수가 있을 수 없는데 이거 음수 들어갔으니까 선생님 이거 개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홀수 차수일 때는요, 홀수 제곱근일 때는요, 이 빼기가 밖으로 그냥 이대로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실수의 범위에서 한 개 존재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왜 빼기가 튀어나오지라고 또 궁금할 수 있죠? 해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2의 3제곱이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8이 나오죠? 근데 이거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나요?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세제곱이라고 분리할 수도 있죠. 지수법칙 맞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의 2의 세제곱 아닙니까? 마이너스 8. 어때요? 빼기를 분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으로. 맞아, 안 맞아? 즉 쉽게 얘기하면 홀수 지수를 가지게 되면요, 이 내부에 있는 빼기가 밖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짝수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왜지? 얘는 빼내면 마이너스 1의 4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아닙니까? 네, 여전히 플러스로 바뀌어서 그냥 2의 4제곱이 돼요.
네? 마이너스 1을 4번 곱하면 그냥 플러스 1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짝수일 때는 빼기 못 뽑아냅니다. 하지만 홀수일 때는 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밖으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립을 하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십시다. 홀수 제곱근일 때는 루트 내부의 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밖으로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실수 범위에서 여전히 한 개 존재하는 거 맞습니다. 조심해줘야 돼. 실제로 애들이 이거 루트 내부에 빼기 있다고 이거 없다고 하고 막 틀린 애들 있습니다. 알겠죠?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실수의 범위가 아닐 때예요. 실수의 범위가 아닐 때. 자, 그리고 이거 좀 헷갈리면 조금 이거 편을 외워줘도 좋습니다. 얘가 차수가 짝수일 때 A가 양수면 2개, 빵개 없고 얘는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다 한 개, 얘는 2개, 한 개, 없고. 알겠지? 자, 만약에 실수의 범위라는 게 아닐 때 있죠. 꼭 기억해야 돼. 근데 문제는요. 실수라는 언급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덜렁 이렇게 나와요. 자, 비교해봐요. 64의 세제곱근은 4다와 마이너스 81의 4제곱 중 실수 나왔죠. 그럼 이것도 이 니은과 리은은 뭐야? 실수의 범에서 제곱근을 구하라는 거고요. 거듭 제곱근을 구하라는 뜻이고 얘는 뭐예요? 허수까지 포함하는 전체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근데 애들이 덜렁 맞다고 체크하고 넘어가죠. 아닙니다. 이건 실수와 허수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왜? 실수란 말이 없잖아요. 맞죠? 얘는 실수란 말이 있죠. 그럼 얘는 실수의 범위에서 구하라는 뜻이 됩니다.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꼭 나옵니다. 이거 애들이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자, 그럼 봐봐. 만약에 실수라는 언급이 없어요. 그럼 반드시 뭘 해봐야 되냐면 인수분해를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x 4제곱이 16이란 말의 문제가 나왔다면 16을 반대편으로 넘깁니다. 그 다음 뭐예요? 그럼 얘는 x 4제곱 빼기 2의 4제곱이죠? 선생님 뭐 했어요 지금?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합차 공식으로. 맞죠?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했고요. 그럼 얘는 풀마 2죠? 얘 풀마 2죠? 실수의 범위에서는 만약에 x 값은 풀마 2라고 썼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가 뭐예요? 허수 나오죠, 허수. 선생님 이거 그래서 뭐 한 거예요? x제곱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죠? 그럼 제곱 없애면서 뭐 한 거야? 풀마 루트 씌운 거예요. 정확하게는 더 예쁘게 써줄게요. 정확하게는 풀마 루트 마이너스 4인 거예요. 마이너스 4. 그럼 얘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빼기 뽑아내면 뭐가 됩니까? i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4니까 2가 되는 거예요. 풀마 2i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거듭제곱근 몇 개 나온 거예요? 하나, 둘, 셋, 4개. 자, 그러면 신기한 원리가 나오죠. 이게 몇 차예요? 4차죠. 그럼 거듭제곱근 반드시 몇 개 나와야 돼요? 4개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반드시 4개 나와야 돼. 그래서 n제곱근이라고 하면 제곱근 무조건 몇 개 나와야 돼요? n개 나와야 돼. 그럼 보세요. 이게 학교 시험이었잖아요. 맞죠? 학교 시험이었잖아요. 일단 기읍과 티귿 무조건 틀렸습니다. 안 해봐도 틀렸어. 왜일까요? 세제곱근이라고 했지? 그럼 이거 제곱근 몇 개 나와야 돼 일단? 3개 나와야 돼. 맞아 안 맞아? 이게 몇 개 나와야 돼? 3개 나와야 돼. 실수란 말 없잖아. 맞아 안 맞아? 무조건 3개씩 나왔어야 돼. 맞아 안 맞아? 3개 안 나왔잖아. 일단 기읍, 티귿 무조건 틀린 거 아닙니까? 3개가 안 나왔잖아. 맞잖아. 니은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그지? 음수일 때 선생님이 짝수면 있다 없어? 없다 했어? 없다 했잖아. 동규야 맞나 맞나?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고. 얘는요. 음수일 때 n이 홀수잖아. 그럼 뭐가 나와? 한 개 나오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실제로 식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세제곱이 마이너스 5란 뜻이잖아 리을이. 그럼 어떻게 돼요? x는 3제곱근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거든. 근데 아까 빼기 어떻게 할 수 있다 해서 밖으로 빼낼 수 있다 그랬죠? 한 개 존재하는 거 맞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실수라는 언급이 없다면 반드시 인수분해를 해야 되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만약에 우리 이제 학생들이 힘들게 할 때 어떻게 시험을 내냐면 3개를 다 줍니다. 그거 뭐 해봐야 돼? 반드시 인수분해를 해서 그게 나온 게 맞는지 확인하는 문제를 내버려. 맞잖아? 네. 그러면 너희들이 결국 인수분해를 다 해볼 수밖에 없거든. 맞잖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희들 힘들게 할 때는요. 이게 세제곱근이면 3개 다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치게 만들어요. 객관식 문제로 나와가지고. 포인트 이해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제곱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뭐 거듭제곱근의 성질, 자 그럼 넘겨볼게요. 나중에 필기할 겁니다. 시간 줄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거랑 똑같죠? 자, n 거듭제곱이면 어떻게 하세요? n 제곱하면 루트 벗겨집니다. 자, 지수의 원리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의 n분의 1제곱에 n제곱해서 약분돼서 a 튀어나온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거듭제곱근이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로 합칠 수 있어요. 그 이유도 당연히 뭐겠어요? 지수법칙 때문이다. b의 n분의 1제곱분의 a의 n분의 1제곱 지수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로 합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n제곱근 b분의 a라고 합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지수법칙에 의해서 다 성립하는 성질들입니다. 다 지수법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고 풀어야 돼요. 다음, 자, 루트에 루트가 씌워져 있죠? 이럴 때는 얘네들 둘이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순서 바뀔 수 있지, 곱하기니까.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도 지수를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a의 n분의 1제곱에 n분의 1제곱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지수법칙 뒤에 어떻게 해요? 곱하기 하죠? 곱하기 하면 어떻게 돼요? mn분의 1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똑같아. 자, 그럼 너희들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수에서 분모가 의미하는 게 뭐다? 거듭제곱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실제로. 그럼 이걸 이제 조금만 익숙해지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a의 4분의 3제곱이 나왔어. 이거 무슨 말이야 그러면? 4제곱근 a의 3제곱이라는 뜻이야.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분모가 뭘 의미해? 제곱근을 의미하죠? 4잖아. 그럼 4제곱근이라 뜻이고 지수의 분자는 누구다? 안에 들어가는 애예요. 이렇게 또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분모가 뭐라고요? 거듭제곱입니다. 거듭제곱. 지수가 분자가 뭐라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 최종 답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바꾸라고 하는 쌤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꿀 줄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이 아이를 반대로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반드시 거듭제곱근으로 표현하는 쌤들이 있어요. 서술형 문제에서. 근데 애들이 이렇게 식구 다 구해놓고 나서 선생님 이거 못 바꿨어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큰일 난다. 다음 마찬가지. 자, n제곱근일 때 곱하기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로 합칠 수 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 밖에 전체에서 곱하나 안에서 곱하나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습니다. 이거 뭐 때문에? 교환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환법칙 때문에 a의 n분의 1제곱에 m제곱이나 a의 m제곱에 n분의 1제곱이나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곱하기 하는 거니까 같죠? 그래서 이게 안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얘 두 개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얘가 뭐예요? 지수로 바꾸면 분 뭐가 되죠? 얘가 뭐가 돼요? 분 자가 되죠? 당연히 약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약분해서 써주면 됩니다. 별거 없죠? 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다 칩시다. 자, 그럼 이거 두 개 아까 약분 된다고 했죠, 선생님이. 이렇게 약분하면 1 되고 2가 되죠. 자, 거듭제곱근이 1이 됐다는 거 무슨 말일까요? 네, 루트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얼마가 돼요? 3의 2제곱이 답이에요. 그냥 9입니다, 9. 약분해서 거듭제곱근이 1이 되면 이거 없는 루트가 사라진 거예요. 왜냐면 거듭제곱근 최소 2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1이 되면 사라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쓰면 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4제곱근 A의 8제곱근,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2제곱근 A1이죠. 그냥 루트 A입니다. 보통 2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약분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네, 됐고요. 이거는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루트 할 때도 둘 다 양수라는 전제 하에는 거듭제곱근을 씌워도 네, 죄송한 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루트도 마찬가지는 둘 다 양수면 루트 씌우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네, 거듭제곱근도 똑같습니다. 알겠죠? 단 양수일 때입니다. 양수 꼭 기억합시다. 자, 지민아, 이거 필기할 때 기억하세요. 지수의 분모가 거듭제곱근이고요. 분자가 루트 내부입니다. 그래서 바꿀 때 이걸 그냥 바로 분모를 거듭제곱근으로 쓰고 지수를 그대로 안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지민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노? 자, 쉽게 생각해봐. 저근이라 했지? 예. 그 무슨 말이고? x의 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4가 나왔다는 거야. 이거 맞나 안 맞나? 예. 자, 제곱해서 마이너스 4 나오면 숫자 실수해서 있어 없어? 없어요. 실수해서는 없어. 그러니까 실수란 말이 있어 없어 문제에서. 없어요. 그럼 뭐 하는 소리고? 허수도 된다는 소리지. 예. 그럼 이거 얼마가 되는 x는? 풀마 루트 마이너스 4 아니가? 예. 얼마가 되노? 풀마 루트 4 i지. 빼기 밖으로 빼내면 i다. 이거 맞나 안 맞나? 예. 그럼 얼마가 되노? 풀마 2i지. 예. 맞아 틀려? 틀려요. 네, 플러스 2i가 없지. 틀렸어. 이제 뭐 틀렸는데 실제로 너가 시험 때는 이거 인수분해 이거 안 구해봐도 되지. 선생님 아까 뭐라 해서 제곱 그리면 몇 개 나와 있는다 했어? 2개. 몇 개 나와 있어? 1개. 틀린 거지 그러면. 안 해봐도 틀린 거지. 맞나 안 맞나? 예. 2번은 제곱근 16이란 게 무슨 말이고? X제곱. 그냥 루트 16이란 뜻이다. 예. 자, 오케이. 이거 설명했다. 자, 진야봐 고개 좀 들어볼래? 얘들이 이것도 기억 안 난다. 그래서 볼게. 자, A의 제곱근이라는 말이랑 제곱근 A라는 말은 틀립니다. 얘는 뭘까요? A의 제곱근이란 말 무슨 말입니까? 네, 풀마 루트 A를 의미합니다. 근데 제곱근 A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 양의 제곱근만 의미합니다. 그래서 루트 A를 의미해요. 그럼 여기서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루트 16을 의미하고요. 빼내면 얼마가 돼요?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아니라 플러스 4가 답이 되는 거지. 구분해야 됩니다. 제곱근 A랑 뭐뭐 A의 제곱근이랑 두 개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꼭 기억하세요. 이슬 시험 나와 많이 틀립니다. 동기야 넌 적어놔 빨리 위에다가. 적었어요. 오케이 잘했어. 그럼 2번도 틀렸네 맞지? 예. 3번 좋네. 3번 일단 맞아 틀려. 틀려요. 무조건 틀린 거야. 네. 외제인 몇 개 나와야 돼? 3개. 근데 우린 연습하는 거니까 얘 인수분해해서 3개의 제곱근 구해보세요.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실제 시험 때는 쳐다도 보면 안 돼. 틀린 거야 그냥. 우리 이거 연습하는 거니까 구해보고 갈게요. 서술형에서는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필기합시다. 인수분해하고 적어줄게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의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고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요? A 마이너스. 네, b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네. 그런데 네. 부호가 이상하네요. 빼기 3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동계 적어놓고 외워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거듭제곱권 이거 풀 때는 풀이처럼 이렇게 풀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 풀 때 어떻게 풀면 좋냐면 치수로 바꿔요. 네. 무조건. 자, 27은 3의 세제곱 아닙니까? 네. 그럼 곱하면 3의 몇 제곱 돼요? 6제곱 되죠. 네. 그럼 약분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얼마가 돼요? 3의 제곱. 네. 곱하기. 다음 얘는 8제곱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죠. 맞아 안 맞아? 네. 약분하면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네. 또 3의 2제곱이네. 네. 다음 더하기. 선생님 여기 아무것도 없지만 실제로 뭐가 있다고 했죠? 2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곱하면 얼마가 돼요? 6이요. 6이 됩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6 제곱근 729예요. 네. 근데 729는요? 3의 아, 6제곱이에요. 그러면 사라지죠? 네. 그럼 얼마가 돼요? 3이 됩니다. 네. 그럼 99 81 더하기 3 되니까 얼마가 돼요? 와, 지수로 푸니까 엄청 쉽죠? 네. 이렇게 지수로 풀어야 돼요. 다음 이것도 볼게요. 이 3번부터 볼게요. 얘는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2요.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곱하면 얼마가 돼요? 12, 6이 돼요. 네. 그럼 얘는 2가 있으니까 얼마 곱하면 얼마가 돼요? 6이 되고 18이 돼요. 36, 18. 아, 맞네. 네. 오케이. 다음에는요? 36, 18, 12. 12. 약분 돼요 안 돼요? 돼요. 12, 12. 약분. 6, 약분. 다 얼마? 1. 끝이에요. 봐요. 엄청 쉽죠? 지수로 간단하게 푸니까 맞죠? 네.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고요.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이게 뭘까요? 이 아이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네, 인수분해하는 아이예요. 자, 예를 들어 이걸 헷갈리면 치환하세요. 그럼 얘를 선생님이 A라고 두고요. 얘를 B라고 둬볼게요. 네. 얘 뭐 한 거야? A 제곱한 거 아닙니까? 왜냐면 네. 9가 3의 제곱이니까 맞아 안 맞아? 네. 얘 뭐 한 거예요? A 곱하기 B 한 거 아닙니까? 네. 얘 뭐 한 거예요? B B 제곱한 거예요. 이거 뭡니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인수분해 공식 아닙니까? 네.
앞에 거 세제곱하면 얼마가 돼요? 3이 되죠. 네. 뒤에 거 세제곱하면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그럼 얼마가 돼요? 2가 됩니다. 그럼 계산해보면 얘 2의 4제곱 아닙니까? 네. 얼마가 돼요? 2가 남네요. 2분의 루트 2 곱하기 얘 얼마였어요? 2였죠. 약분하면 얼마가 돼요? 답? 루트 이렇게. 네. 인수분해 공식인데 이게 실제 시험에 나오면 다음하면 이게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치워. 치환해서 풀면 너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치환해서 푸는 게 팁입니다. 꿀팁입니다 이게. 다음 4번. 4번도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왜냐면 루트 내부에 더하기로 나와 있으면요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네. 그러면 무슨 근데 이거 값을 구하라고 한 거잖아요. 네. 이거 지금 약분하나 소리거든요. 구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밑이 제일 낮은 걸로 지수로 바꿔줍니다. 이 얼마가 돼요? 2의 3제곱이잖아요. 네. 그럼 2의 12제곱 더하기 2의 22제곱 분의 2의 30제곱 더하기 2의 20제곱이 되죠. 네. 루트. 자, 공통인수 묶어냅니다. 이 얼마가 공통인수가 돼요? 2의 예. 12제곱. 그럼 얼마? 1 플러스 2의 10제곱. 왜?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맞지? 곱하기 하는 건 지수끼리 더하기는 10되는 거예요. 다음 얘는요? 2의 20제곱 묶어낼 수 있겠네? 네. 그럼 1 플러스 2의 10제곱 맞아요, 맞아요. 가죠. 뭐가 됩니까? 약분이 되네.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예. 루트 2의 12제곱분의 2의 20제곱이죠. 네. 자, 미시 같은 애 나누기 하면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했죠, 선생님이? 빼기 한다고 했죠? 나누기는 지수끼리 빼기 한다 했죠? 빼면 얼마가 남아요? 8이 남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루트 2의 8제곱입니다. 앞에 2가 생략되어 있다 했죠? 네. 약분하면 얼마가 돼요? 예. 그럼 답 얼마? 16. 답 16입니다. 이렇게. 네. 이해돼요? 자, 지수로 바꿔서 문제 풀 겁니다. 알겠죠? 자, 피세제 2번 너희들이 좀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 한번 풀어줬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진영아 피세제 3번 한번 보자. 이것도 이렇게 풀면 너무 어려워요. 네.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풀면. 자, 쌤이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 얘 다 지수로 바꾸자. 네. 알겠지? 그러면 A의 2분의 3제곱, B의 2분의 1제곱 맞습니까? 네. 다음 나누기 A의 3분의 4제곱, B의 3분의 2제곱. 봐, 거듭 제곱권이 분모라는 거 하니까 너무 쉽게 쓸 수 있잖아. 맞지? 네. 자, 다음 곱하기 A의 6분의 5제곱, B의 6분의 2니까 3분의 1제곱인데 선생님 6분의 2라고 그대로 쓸게.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약분? 생각. 나중에 통분해내서 그래요. 아. 자, 어쨌든 밑이 다 곱하기 나누기이기 때문에 지수법칙을 쓸 수 있다. 그쵸? 네. 그 밑이 A인에는 A끼리 계산할 수가 있고 B면 B까지 B끼리 계산할 수 있는데 봐봐. 2분의 3이지? 네. 이게 얼마야? 3분의 4지? 네. 나누기면 어떻게 해줘야 돼? 빼기 3분의 4. 네. 그 다음에 얘는 더하기니까 플러스 6분의 5. 그냥 계산해주면 답입니다. 네. 곱하기 B에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더하기 6분의 1. 어차피 6으로 통분해야 되니까 쌤이 2로 놔둔 겁니다. 네. 네, 그럼 통분해서 더하기 계산만 해주면 답이에요. 네. 너무 쉽죠? 네. 지수로 계산하면 이렇게 간단해요. 이렇게 풀면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네. 왜냐면 잘 봐봐. 얘 원리도 얘랑 원리가 똑같긴 하거든. 왜냐면 얘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거듭 제곱을 다 6으로 통일하고 있죠.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모를 전부 다 뭐로 통일했다는 거예요. 통일한다. 우리도 결국 어쨌든 6으로 통일하긴 하잖아요. 맞아 안 맞아? 네. 어쨌든 결국 6으로 통일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애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차라리 지수로 바꿔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지민아 일어났어요. 자, 다음 진여봐. 다음 또 가볼게. 뭐 별거 아닌 거잖아. 자, 해보면 곱하면 12, 6 네. 그리고 12, 6 맞죠? 어? 약분되네? 네. 답 1이네. 끝. 네. 다음. 자, 이 거쳐가는 걸 잘 봐야 돼. 자, 그리고 이거 선생님 시험에 나오면 이거 페이크가 있으니까 또 조심해야 된다. 네. 이 선이 어디까지 가는지가 중요해. 첫 번째는 전체를 다 씌우고 있지. 네.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루트 하나를 씌우고 있다는 소리야. 네. 그럼 이걸 예쁘게 써오면 A의 첫 번째는 2분의 1제곱이야, 이 아이가. 네. 얘 두 번 씌워져 있지. 그럼 얼마가 돼, 얘는? 8이 되는 거야. 그럼 곱하기 A의 8분의 1제곱이 되는 거야. 네. 근데 얘는 2, 4, 8이잖아? 한 번 더 거치고 있지. 네. 그럼 얼마가 돼? 24분의 2제곱이 되는 거야. 약분하면 12분의 1제곱이 되는 거고. 이것도 뭐 해야 돼? 통분해서 계산하면 답이 돼.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자, 얘는 끝까지 안 갔지? 네. 그럼 이 4제곱근이 이 아이를 덮고 있는 게 아니야.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제로는? A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8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6분의 6분의 2제곱이었다는 거지. 이게 왜냐면 3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즉 얘는 이 전체 큰 거에만 영향을 받는 아이였던 거지. 근데 애들이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했으니까 다 받는다고 생각해서 풀어서 다 틀리지. 네. 이런 거 차이도 좀 구분해줘야 된다, 알겠지? 네. 좋았어. 진엽이가 풀어보고요. 다음 피세제 4번도 이거 설명하고 갑시다. 네. 이 대소관계 정리하는 법인데요. 자, 이게 중학교 때 우리 대소관계 해본 적이 있는데, 자, 대소관계 이건 필기 좀 할게요. 자, 대소관계 지수가 있는 아이 대소관계 따질 때는 첫 번째 1번은 뭐냐면요. 지수통일입니다. 지수통일. 자, 지수를 통일하면 비교를 할 수 있게 돼요. 왜일까요? 한번 해볼까? 자, 미통일은 선생님 일부러 쓰질 않았어요. 왜냐면 미통일은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미통일을 하게 되면 3의 2제곱, 3의 3제곱, 3의 5제곱 당연히가 제일 큰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거는 중학교 때도 안 나옵니다. 자, 그 지수통일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중학교 때 나오는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2의 50제곱, 3의 30제곱, 5의 10제곱이 있다고 합시다. 네. 이 중에 제일 큰 걸 고르세요 그랬어요. 네. 그러면 비교를 절대 불가능하죠. 곱하기 뭐 2를 50번 곱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뭐 할까요? 지수 통일합니다. 그럼 지수들의 뭘 구할까요? 그치? 최대 공약수를 구합니다. 얼마입니까? 10이죠, 10. 그럼 이걸 2의 5제곱에 10제곱, 3의 3제곱에 10제곱, 얘는 5의 10제곱. 이걸 2의 5제곱 얼마야? 32죠? 얘는 27, 5. 누가 제일 커요? 그 다음,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봐, 지수를 통일하니까 대소관계가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네, 가능해지죠. 이런 식으로 지수 통일을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 별거 없죠. 이런 식으로 지수 통일을 해서 문제 풀 수 있다. 이렇게 대소관계 빠지는 거. 자, 이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얘가 분수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의 2분의 1제곱, 3의 10분의 1제곱, 5의 5분의 1제곱이었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 지수 통일합니다. 분모를 뭐로 통일할까요? 10으로 통일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의 5제곱을 해주고 10분의 1제곱 하면 원래대로 돌아오죠? 네. 다음 얘는 그대로 3의 10분의 1제곱이고요. 얘는요 5의 2제곱을 해줘야 10분의 1제곱이 다시 원래대로 5분의 1제곱 돌아오죠? 네. 그럼 얘 얼마고? 밑이 32고요. 얘는 3이고요. 얘 25죠? 네. 네, 얘가 제일 크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중학교 때는 분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통일을 했던 거고요. 이제 고등학교는 분수로 이제 배웠잖아요. 그쵸? 할 때 조심할 거는 분모를 통일해주는 순간 안에 곱해지는 숫자들 이걸 조심해줘야 돼. 맞죠? 네. 이런 것들 지수 통일하는 포인트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두 번째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안 나오고요. 뭐로 나오냐면 자, A와 B와 C가 식일 때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문제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것도 시험에 좀 어렵게 나오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식으로 나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빼야 돼요. 네. 무슨 말이냐면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A가 더 크다는 소리고요. 네. 만약에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같다는 소리고요. 뺐을 때 0보다 작다라는 거는 B가 더 크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구하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A가 3제곱근 3-2루트 2였고요. B가 2 곱하기 3제곱근 3의 마이너스 3루트 2였다고 합시다. 이 두 아이의 대소관계 구하래요. 그럼 뭔가 좀 막막하죠, 그쵸?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는 지수 통일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빼줘야 돼요. 그럼 A 빼기 B를 한번 해볼게요. 네. 3제곱근 3 마이너스 2루트 2에 마이너스 2에 3제곱근 3 플러스 3루트 2죠? 네. 자, 보세요. 제곱근이랑 내부에 있는 이 루트 내부식도 똑같잖아요. 네. 이러면 같은 문자 취급합니다. 더하기 빼기 가능해져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이 아이? 마이너스 3제곱근 3이 됩니다. 네. 계산하면 플러스 루트 2가 나오죠. 근데 문제는요. 애들이 또 이래놓고서 선생님 뭐가 더 큽니까? 모릅니다. 이거 얘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절대값이 뭐가 더 큰지를 모르죠. 네. 그럼 이제 뭐 할까? 지수 통일합니다. 네. 맞죠? 이러면 가능한 거잖아. 자, 봐봐. 그러면 3의 3분의 1제곱이랑 2의 2분의 1제곱 중 누가 더 큰지 지금 비교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뭐로 통일할까요? 6으로 통일합니다. 네. 그럼 3의 제곱에 6분의 1제곱이고 얘는 2의 3제곱에 6분의 1제곱 아닙니까? 네. 얘는 9고 얘 8이죠.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그럼 뭐가 돼요? 0보다 작았다는 소리죠. 그럼 누가 더 컸다는 소리예요? 네, B가 더
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루트 2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맞죠? 언뜻 보면 루트 2가 더 클 것 같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비교해봐야 돼. 네.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시험에 나오면요, 그 대소관계 문제 생각보다 많이 틀립니다. 식으로 나오면 많이 틀리겠죠, 실제로 애들. 네. 그래서 대소관계는 특별히 이 두 가지 유형밖에 안 나오니까 이 두 가지 유형을 좀 포인트로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원리 이해됐죠? 오케이. 자, 봅시다. 거듭제곱근 피드에서의 4번 봅시다. A 얼마입니까? 5분의 5의 2분의 1제곱 맞지? B는 10의 3분의 1제곱. 다음 C는 120의 6분의 1제곱이지? 네. 자, 지수 통일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네요. 6으로 통일할 수 있겠네요. 6으로 통일합시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5의 3제곱의 6분의 1제곱. 얘는 10의 2제곱의 6분의 1제곱. 네. 얘는 그대로 하면 되겠네, 그치? 그럼 얘 얼마예요? 125. 얘는 100. 얘는 120. 누가 제일 커요? 125.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얘 크고, 얘 크고. 맞습니까? 네. 이렇게 지수 통일할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지수의 확장입니다. 지수의 확장. 자, 지수의 확장은 솔직히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앞에서는 지수의 법칙을 우리 뭐로 했어요? 정수로만 했죠? 네. 이제 뭐로 되겠다는 거예요? 유리수, 즉 분수로도 다 가능하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네. 자, 첫 번째 뭐예요? 0이면 세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1이요. 빼기가 있으면 뭐하라고요? 역수하라고요. 네, 이미 다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뭐 곱하기 하면 지수끼리 더하고 가로 곱하고 빼고 분배하고 끝. 이미 다 설명한 거죠. 분모가 뭐라고 했어요? 거듭제곱근. 분자가 안에 거라 했죠. 그대로 나오잖아요. 맞아 안 맞아? 이미 배운 내용 그대로 다 나오고 있고요. 역시나 유리수란 말은 쉽게 말하면 분수로 나왔다는 소리예요. 분수로 나와도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고 곱하고 빼고 뭐 분배하고 다 똑같다 이 소리예요. 맞죠? 이미 우리 앞에 계산할 때 이미 이렇게 다 하지 않았나요 우리? 네. 똑같은 소리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려운 게 없고요. 자, 이거는 좀 보고 가야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앞에 거는 우리 다 했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복수학습 볼 거고요. 이거 특별히 중요한 거는 2번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시험에 2번은 꼭 나옵니다.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별거 없어요. 두 개 같다 했으니까 뭐 한 거예요? 양변에 a분의 1의 제곱에서 된 거 맞습니까? 네. 얘는 b분의 1제곱을 나눠준 거죠. 맞습니까? 네. 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얘가 관건입니다. 실제 시험에는요, 얘가 안 나와요. 네. 이렇게 세 개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엽이가 어떻게 푸냐면 얘를 이꼴 하나의 문자로 같다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 개의 숫자가 어떻게 되었든 문자가 어쨌든 같다고 했으니까 동일한 하나의 값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값을 모르죠. 네. 그래서 우리가 k라고 둡니다. 자, 근데 k라고 두는 이유가 뭘까요? 네, 지수의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밑을 뭐 하기 위해서? 통일하기 위해서입니다. 밑 통일을 위해서입니다. 왜냐면 얘를 k라고 두는 순간 a, b, c를 전부 다 밑을 뭐라고 줄 수 있습니까? k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밑 통일입니다. 밑 통일. 네. 이 로그 할 때 이 다음 나오는 로그라는 걸 배울 때도 이게 또 나와요. 그래서 밑 통일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2번은 시험에 꼭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이것도 옛날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갈게요. 다음 문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해서 뭐 밑줄 거서 나온 적이 있는데, 잘 보세요.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거에 2분의 1제곱을 했죠? 네. 그러면 어쨌든 빼기도 제곱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얘는 무조건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뭐 먼저 해요? 얘네 둘이 먼저 약분을 시켜버려요. 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라고 쓰는데 큰일 납니다. 왜지? 이 제곱은 누구의 제곱이기도 해요? 마이너스의 제곱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틀린 표현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옛날에 고르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밑줄 탁탁탁 그어가 다음 중 계산이 틀린 거 고르세요 하는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 제곱해주고 해서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애들이 어디가 틀린지 몰라갖고 틀린 애들이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였는데 네. 좀 기억해 주시고. 다음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었고요. 자, 근데 자, 이것도 좀 필기를 좀 하나 할 게 있네. 이거도. 자, 필기 하나만 하고 갑시다. 자, 필기 하나만 합시다. 자, 이거 말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필기할 게 있는데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요. 루트 a라는 거는 a의 2분의 1제곱이죠. 네. 그럼 만약에 루트의 루트 a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 a의 4분의 1제곱이죠. 네. 그럼 쉽게 얘기하면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네요. 곱하기 두 번 한 거니까요. 네. 그럼 만약에 루트가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총 루트가 n번 씌워졌어요. 네. 그럼 이건 얼마가 될까요? A의 2분의 1의 n승.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수열 단원을 배우게 되면 수열과 연관해서 나오게 되면서 미리 좀 필기를 한 겁니다. 아, 네. 또 루트의 a의 루트의 a의 루트의 a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역시나 n번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네. a의 첫 번째 얼마가 되죠? 2분의 1제곱이죠. 네. 곱하기니까 더하기 할 수 있는 거 맞죠? 네. 두 번째는 얼마가 돼요? 두 번 곱했으니까 제곱되죠. 네. 그럼 결국 얼마가 돼요? 2분의 1 n제곱까지 더하게 돼요. 네. 자, 지금 우리가 안 배웠지만 나중에 이게 뭐가 되냐면요. 이걸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걸 바로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불러요. 이거 지금 뭘 구하라는 거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라고 한 거거든요. 네. 이거 나중에 공식 배우면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지수와 연관해서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미리 필기를 하고 갑시다. 이건 나중에 그래서 등비수열할 때 다시 돌아올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여기 여백이 있다 그죠? 여기다 좀 필기 좀 해주세요. 자, 봅시다. 이거 다 지수로 바꿔서 푸는 거다 그치? 네. 이거는 빼기 역수치해서 먼저 하라 했다 그치? 네. 그래서 역수치하면 27분의 125고 약분하면 2분의 1제곱 되는데 얘도 2분의 1제곱이라서 선생님 지수법칙에 의해서 합칠 수 있다 했던 거 기억나지? 네. 그래서 2분의 1제곱 되니까 약분하고 약분하면 25 되니까 5 나온 거잖아 그치? 다음 3번 가볼게. 얘도 이해가 안 되면 해보면 되는데 이거 나누기라 쓰면 헷갈릴 수 있잖아. 네. 그럼 분수로 바꿔봐봐. 2에 이렇게 5에 루트 2 하고 루트 2잖아요. 네. 그럼 이거 어쨌든 분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분배하게 되면 2에 루트 12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얘는 5에 2제곱 되는 거고 맞죠?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해? 곱하기 2에 2루트 3제곱 아닙니까? 네. 이거 10이 아닙니까? 어쨌든 루트 12. 그럼 뭐가 된다는 소리죠? 약분. 그럼 답 얼마? 25.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네. 원리 이해됐죠?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